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건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제가 군에 있었을 때도 네. 실제 뭐 이처럼 크게 문제가 된 사건은 아니지만 네. 또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네. 군에서 일어난 사고들이 많았는데 저도 직접 그런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한 경험이 있고 네.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관심사병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네. 그때 문제를 일으켰던 그 상관을 살해를 한 병사였는데, 네. 그리고 총을 들고 부대 울타리를 넘어서 그 서울 시내까지 진입을 했죠. 네. 이 한남대교에서 체포가 된 사건입니다. 네. 말레이시아 국왕이 오던 날, 네.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던 날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체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도 그것이 참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내가 제일 먼저 병적 그 기록표 그걸 좀 갖고 와봐라. 네. 체포되기 전입니다. 네. 그 아침 일찍 비상이 걸려서 30분 만에 그 병적 기록표를 확인을 하니까 신체 검사 받을 때 정신 부분에 AB 적혀가 있어요. abnormal, 비정상이다. 그래서 사단 전체 AB가 몇 명인가를 확인을 하니까 그 당시 한 20명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군에 아마 그때 이제 그런 조치가 취해졌어요. 이 AB로 기재된 병사들을 앞으로 지휘관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해라. 제가 그때 신경을 썼던 것은 AB 판정을 받은 병사들이 왜 군에 들어왔느냐. 멀쩡한 청년들이 면제를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네. 뭐 평발이다, 뭐다, 외관적으로 멀쩡한 친구들이 온갖 사유로, 군에 면제를 많이 받는데. 옛날에 백 써서 빠진 사람도 사실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는 많이 있었겠죠. 네, 솔직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는 면제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전체 장정수 중에 현역병으로 가는 사람은 한 60% 좀 넘고, 네. 그리고 이제 방위병이라고 부르는 네. 보충력, 네. 으로 가는 친구들이 또 한 20%, 그리고 나머지 20%는 면제를 받았죠. 지금은 90%가 현역으로 갑니다. 네. 지금은 이제 장정수가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번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 관심병사들이 사단에 거의 한 1,800명 정도 있다. 그 22사단 너무 많죠. 지금 우리 간편사단이, 어느 사단이든 그렇답니다. 야, 어느 사단이든. 보통 사단이 2만 명 정도 되는데. 간편사단에 이제 한 12,500명에서 13,000명 정도인데, 그 중에 1,800명이 네. 지금 관심병사다. 제가 오늘 군에 있는 분에게 아까 이 방송에 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다른 부대도 그러느냐. 이러니까 최소한 다른 부대도 20%. 그 정도의 수준이다. 15% 정도의 수준으로 있다.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관리하느냐 했더니만 지금 장정수가 워낙 모자라니까. 그리고 네. 그 관심병사 숫자가 물론 전부 다 정신에 뭐 AB는 아닐 거예요.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자살을 생각한다라든지 자살을 기도한다라든지 뭐 이러면 당장 A급 아니면 B급이 되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정신 이상이라기보다는 뭐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거나 자기 처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거나 자기 가정 환경에 대해서 어떤 뭐 깊은 고뇌를 하고 있거나 네. 이런 그 병사들도 전부 다 그 A급 아니면 B급으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병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이제 이 병사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고, 예컨대 지금 GOP에 그러면 AB급으로 분류된 사람은 그 GOP 투입을 하지 않느냐. 그거 안 되니까 B급까지는 투입을 해라.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근데 원래 A급에서 이제 B급으로 예. 바뀐 것 같아요. 임병장. 예, 그런데 네. 제가 이번 사건을 두고 생각을 한 것은 군에서 이 사건이 터졌는데 이 제대로 훈련을 받은 병사들이 여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임모 병장이 총을 막 난사하는데 총도 많이 안 쏘았어요. 한 10발 정도를 네. 쏘아서 처음에 3명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망한 걸 그러니까 보면 다른 그 장병들이 자기들도 총을 잡아야 될 텐데. 예, 아니 그러니까 표적으로 쏘았다는 것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자동으로 놓고 그냥 그 한 크립을 긁었다면은 20발 다 나가버리죠. 네. 그렇지 않고 반자동으로 놓고 표적을
그 삼아서 쏘았다. 겨냥해서 쏘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다시 5분 뒤에 복도로 이동해서 그 초소 안에 복도에서 또 쏘았지 않습니까? 네, 생활관에서. 예, 네. 그래서 또 그 이제 뭐 2명이 죽었습니까? 예, 2명이 사망을 했죠. 그때도 아무도 대응을 못했어요. 그리고 실탄을 감고 이제 밖에 도주를 했는데, 그것도 이동하는 동안에 차단조차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군이 지금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대응 태세가 되어 있는지, 방금 이 사단이 불과 얼마 전에 노크 기순했던 사단이지 않습니까? 네, 22세. 그래서 후임 사단장이 대단히 신경이 날카로울 텐데 어떻게 훈련을 했고 어떻게 평소에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으면 이 안에 내부의 병사가 이렇게 총질을 하는데도 전면 자체 안에서 제압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도주를 하는데도 그 전혀 차단을 하지 못했다. 난 여기에 난 더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임병장이 아니라 만에 북한 예. 병사였다면 어떻게 되죠? 그럼요. 예, 넣고 기순했을 때도 대응을 못했는데, 만약에 북한의 그 무장을 한 병사들이 예? 그 내려와서, 예컨대 우리가 그 흔히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공비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공비가 내려와서 만약에 교전을 벌였다면 어떤 대응을 했을까? 난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